봅시다. 자, 이제 어디를 보냐면은 맨 끝에 임대차 좀 볼게요. 임대차. 왜 임대차를 보냐면은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지상권, 전세권을 합쳐서 이제 만든 게 뭐예요? 토지 임대차는 지상권 내용 가져오고요. 건물 임대차는 전세권 내용 가져옵니다. 그래서 만든 법이 뭐예요? 임대차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보냐면은 맨 뒤에 있어요. 맨 뒤에. 거의. 257페이지. 우리 프린트는 오늘 나갔었죠. 파스노트는 87페이지. 87페이지.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요걸 좀 재활용하면 되겠네. 자, 요거를. 이제 전세권인데, 네. 자, 우리가 이제 임대차는 뭐냐면요. 이 목적물을 뭡니까?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용 수익하는 물정이에요. 하게 약정하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승인하는 계약입니다. 계약. 자, 그래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승인하는 계약이 이게 이제 618조에 보면 나왔어요. 618조에 임대차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책에 한번 보겠습니다. 257페이지. 임대차란 되어 있습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줄구셔야 됩니다. 임차인이 돼서 뭘 지급할 것을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승인하는 현관펜,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입니다. 당사자 의사표시 합치가 있으면 승인하는 낙성 계약이고 서로 의무를 지는 쌍무 계약이고 유상 계약이고 분료식 계약입니다. 자, 그리고 양갈로 이번에 법률적 성질되어 있는데 자, 차임은 요소입니다. 차임은 요소다. 근데 지료는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지료는 요소 아니죠. 무상이 될 수 있으니까. 자,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자, 2번에 가셔가지고 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이다. 그거 줄 것이면 되고요. 나머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 밑에 가서 임대차 존속기간으로 갑니다. 자, 이제 위헌 파기에 떨어져서 이제 제한이 없다고 했고요. 자,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자, 우리 전세권의 법정 갱신 뭐였습니까? 여기 있네. 같은 말이 묵시적 갱신이라 했죠.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계속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고 나가는 얘기 안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전에 있는 이제 전세권이 아니고 뭐가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이 됩니다. 기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함이 없는 것이 돼요. 똑같이 적용돼요. 자, 그러면 밑에 봅시다. 639조. 이란 임대차 기간이 만료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 자, 여기서 어디 현관편이냐? 만료 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고 있단 말이야. 임대인은 상당 기간에 이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가만히 있는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묵시적 갱신 됐죠? 그러면 전 임대차와 현관편 동일한 조건을 임대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는 635조 규정에 의해서 해지 통과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635조가 뭔데요? 뒤에 보면 나올까? 635조? 안 나오네요. 설명해 드릴게요. 635조가 뭐냐면은 자, 판소노트에 보면은 87페이지 나옵니다. 87페이지. 기간이 정하면 자, 우리가 이제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나오죠, 그게. 판소도 있어요? 네. 있잖아. 자, 법정갱신 되는데 만료 후 이의 제기하면 법정갱신 되는데 내용은 어떻게 된다고요? 전에 있는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이 되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된다. 임대인은 해지 통고 후 6월이고 임차인은 1월입니다. 해지 통고 1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동사는 기억할 필요 없는데 동사는 5일입니다. 5일이요. 자, 그래서 6.15 공동선을 기억해요. 자, 그러면 임대인은 6월이 지나면 소멸하고 임차인은 몇 월이 지나면 1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여기 돼요. 이게 635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한번 볼게요.
임대차의 법정 갱신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내용 있죠. 1번 내용 위에 법조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기간에 마련했는데 뭐 나가라는 얘기도 없이 또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 임대인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 전에 있는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임대한 것으로 본다.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되는데 자,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끝에 임대인이 해지 통과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받은 날로부터 몇 월입니까? 6월이고 임차인 해지 통과가 난 다음에는 몇 월입니까? 임대인 받은 날로부터 1월. 동사는 5일입니다. 동사 몰라야 돼요. 근데 6.15 공동선을 외우기 쉽게. 6.15. 자, 임대는 6월, 임차는 1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6.15. 동사는 5일입니다. 자, 그냥인데 우리 시험은 동사는 안 내니까 임대인은 6월, 임차는 1월. 영어 평가표 해주시면 돼요. 635조 내용입니다. 예. 자, 이제 넘기시면은 임대차의 효력입니다. 임대차 효력. 임대차 효력. 자, 이제 임대차의 효력이야. 임대차 효력. 임대차 효력. 자, 우리 판서도 하나 넘겨보세요. (88페이지) 자, 88페이지에서는 임대차의 효력에서는 요 임차인, 요 사람 임차인 2년 임차했어요.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자, 그럼 요 임차인이 뭐 할 수 있느냐? 이게 효력이고, 임대인이 뭐 할 수 있느냐? 효력인데, 우리 시험은 뭡니까? 임대인은 안 나옵니다. 뭐만 나온다? 임차인만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효력 해가지고 나오는데, 효력에는, 자,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이렇게 합시다. 의무. 자,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물건도, 임차 물건도 뭡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사용, 수익할 수 있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임차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또 비용이 들어가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비용사항 정할 수 있죠. 자, 이제 복습 한번 해볼게요. 이 비용에는 뭐가 있습니까? 필요비와 유입비. 자, 필요비와 유입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지상고가 전세권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유입비는 돼도 필요비 청구 안 됐죠? 근데 요거는 둘 다 됩니다. 임차인은 필요비와 유입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지상권과 전세권에서는 뭐는 못한다고? 필요비 청구 없다 그랬죠? 여기 보세요. 필요비 청구 없다 했지? 맞아요? 무슨 비만? 유입비만 됩니다. 지상권과 전세권에서는. 근데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필요비, 가옥 수리비 들어갔다, 방충망 찢어졌다, 비용 청구하면 지급해줘야 됩니다. 필요비와 유입비 청구할 수 있고, 세 번째, 계약 갱신 청구. 자, 토지 임차를 했을 때 지상권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지상물이 형전할 때 무슨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갱신 청구할 수 있죠. 근데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권 행사할 수 있지. 맞나요? 이거 똑같아요. 자, 토지를 임대했을 때, 이거 토지 임대입니다. 토지 임대.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지상물이 뭐 할 때? 현존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그러면 갱신 청구했는데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지상물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이죠. 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토지가 아니고 뭘 때? 건물 임차했을 때는 부속물 매수권 들어갑니다. 요거는 뭡니까?
건물 임차. 자, 그래서 지상물 매수권권, 부속물 매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임차인 임대인에게 보증금 꼽았잖아요.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청구입니다. 자, 그리고 차임. 일부를 사용 못한다.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 뭐 중요한 건 요 두 개는 중요한 거 아니고 요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시험에는 요겁니다. 요거. 비용 상환 청구권.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별표 3개 넣으셔야 돼요. 요 별표 2개. 시험에 내면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 매수 청구권 냅니다. 자, 그리고 비용 상환 청구는 어디입니까? 한 번씩 나오는데 지문은 나오고 단독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임대차 계약 끝나면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아시고, 의무입니다. 의무. 임차인은 가장 큰 의무가 뭐였습니까? 무슨 지급 의무가 있어요? 차임 지급 의무. 그리고 계약 기간 끝나면 목적물 뭐 해야 돼? 반환해야 되지. 외울 필요 없잖아. 목적물 반환. 그리고 임대인이 고치러 들어가면 임차인은 참아야 되죠. 배관이 터졌어요. 그러면 고치러 들어간대. 고치러 들어가. 그러면 임차인은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참아야 됩니다. 무슨 의무가 있다? 인용 의무가 있습니다. 인용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건은 뭡니까? 각 거잖아. 임대인 거지 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관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의 의무가 있다. 선관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 의무가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나중에 지상권자도 전세권자도 선관 주의 의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직계 아니잖아. 맞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임대차 계약 성립하면은 임차인이 뭐 할 수 있고, 임차인이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는지,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임대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임대는 몰라도 돼요. 임차인만 물어본다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랬어요? 비용 상환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권, 부속 매수권인데, 자, 요 두 가지는 공통점을 딱 정의해내야 돼요. 강행 규정입니다. 딱 해놓으세요. 앞에 해놓든지. 강행 규정이고, 무슨 권이다?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고, 세 번째. 채무 불이행을 하면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청구를 못해요. 적어놓습니다 차임을 영체하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같은 말입니다. 채무 불이행했다. 차임을 연체를 했다. 하면 청구 못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일단 강행 규정이고 형성권이고 채무에서 청구 못합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적법하게 전대가 됐을 때 전차인 또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사할 수가 있다. 적법에 전대됐을 때 전차인 또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전차인 또 행사할 수 있다. 전차인이 뭐냐면은 임대차를 유지하면서 새끼 임차인 두는 게 뭐예요? 전차인입니다. 전차인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자, 일단 이 정도만 해놓읍시다. 이 정도만. 요 네 가지 정도만 해놓으면 돼요. 자, 그래서 강행 규정이고 형성권이고 채무 불이행 있을 때 청구를 못합니다. 적법에 전대됐을 때는 행사하고. 뭐 하나 더 적어놓을까요? 일시사용 임대차는 정되지 않습니다. 일시사용 임대차. 일시사용 임대차가 뭡니까? 모텔, 호텔, 이거 하루 이틀 자는 거 있잖아. 이런 것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특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차임을 연체하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강행 규정이니까 배제 특약은 뭐가 됩니까? 무효가 돼요. 여기 포인트예요. 자, 이 형성권 시험에 나왔었고. 자, 이게 세 가지가 이제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5가지는 우리가 이제 지상물 매수권권, 부속 매수권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를 임차했을 때는 뭐 들어갑니까? 자, 10번 봐봐. 네. 토지를 임차해서 뭘 지었어요? 건물, 수목, 공장을 지었지. 그럼 이 토지는 누구야? 임대인 거지. 요 지상호 설정자가 아니고 이제 임대차였을 때는 임대인 요 사람은 뭐예요? 임차인. 그럼 이 건물 다 짓고 공장을 만들어서 누구야? 임차인 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임차인이 뭡니까? 기간 갱신 청구했다가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누구만 행사할 수 있다고? 임차인만 돼요. 그런데 임차인만 되는데 지상권에서는 전세권, 지상권 설정자도 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누구만 할 수 있어? 임차인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건물을 임차했을 때는 뭐 한다고요? 지상물이 아니고 부속물 매수. 그래서 전세권에 관한 내용이 준용이 됩니다. 자, 됐고 정리하러 갑시다. 자, 258페이지 임대인의 권리 의무. 시험에 안 낸다 그랬죠? 임대는 안 나옵니다. 자, 차임 지급 청구권이 있고 차임 증액 청구할 수 있고 목적물 반환 청구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냥 묶어 놓고 258페이지에 그 세 가지 묶어 놓으시고, 자,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임대인의 의무는 뭡니까?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죠.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내용 안 봐도 돼요. 옆에 가서. 자, 임차인의 권리 의무합니다. 자, 나머지 어디가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임차인의 권리 의무가 중요합니다. 자, 임차인은요, 첫 번째 주라고 두 번째 주시고, 목적물의 성질에 정해진 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등기 청구권과 건물 등기에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되어 있는 빌린 토지의 대항력인데, 자, 261조 등기에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두 번째 줄에 읽어볼게요. 1항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서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2항 자,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할 때는 그때부터 제3자의 효력이 생겨 안 생겨? 생깁니다. 자, 등기할 때부터 그냥 생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622조 나와 있는데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622조. 1항 건물 소유를 목적하는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할 때는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자, 봅시다. 토지를 임차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뭐로 바뀐다 이제. 빌려준 사람이 토지 임대인이고 요 사람이 임차인이야. 건물을 지었는데, 자, 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 건물을 맸을 때는 등기를 했습니다. 등기를 해버리면 이 건물을 등기하면은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누구한테? 자, 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법조문 봤지만은 등기하면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제3자 대항할 수 있죠. 근데 토지 임대차인 경우 토지 임대차를 등기를 하지 않아도 건물을 맸을 때는 건물 등기를 했을 때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알겠어요? 토지를 빌렸는데 건물을 등기했다. 내가 건물 짓고 난 다음에 건물을 등기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내가 임차인이라는 걸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622조 내용입니다. 자, 법조문 자체가 3번 나왔습니다. 법조문 자체 그대로 3번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러면 임차권 등기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현관펜 지상 건물을 등기할 때 현관펜 임차인 지상 건물 등기할 때는 제3자의 그 임대차 효력이 생기게 안 생겨?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항은 한번 보시면 돼요. 건물이 임대시기가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피할 때는, 없어질 때는 표를 잃는다 이 말입니다. 그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비용상환 청구권입니다. 626조. 1항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보존에 관한 비용이 무슨 비? 필요비 지출할 때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럼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고. 2항 임차인이 유입비를 지출할 때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하네요.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나오면은 무슨 비야? 유입비입니다.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서 상당 기간을 허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점유자가 가액증가 현저히 올라갔을 때 비용 상환 청구, 유입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자,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중에 누가 선택합니까? 그때 회복자였잖아. 맞지? 회복자가 소유자입니다. 여기서 소유자가 누구야? 임대인이지. 임대인이 선택에 주자서 하는데, 자,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허여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유입비는 허여받는다. 기억납니까? 자, 우리가 시험에 어떻게 나왔어요? 27회 때.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서 필요비는 허여받는다. 옵니까? 있습니까? X야. 허여받는 거는 어디라고요? 유입비입니다.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는 필요비입니까? 유입비입니까? 유입비야. 28회 때 기출지문이야. 필요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OX, X. 아시겠죠? 그래서 유입비는 똑같이 정리하시면 되고. 자, 우리 구체적인 내용 뭐라 됩니다. 필요비에 유입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런데 어디에서는 안 돼? 지상권과 전세권에서는 무슨 비는 청구 못해? 필요비 청구 못하고 유입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임대차에서는 둘 다 할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하다고. 알겠죠? 네, 됐고. 자, 넘기시면 260페이지 4번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646조. 자, 읽어보겠습니다. 1항 건물 기타 공작물이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수시킨 물건일 때는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누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요?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해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뭡니까? 여기 보시면 부속물 매수 청구는 우리 전세권에서는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수시킨 물건인데, 이 전세권 설정자가 이 임대차에서는 뭡니까? 임대인이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수시킨 물건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인 경우에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원룸이 있는데 원룸에 내가 201호, 202호는 전세를 놨어. 그럼 여러분은 뭐야? 전세권 설정자. 301호, 302호, 그 다음에 101호, 102호는 전부 다 임대야. 여러분은 뭐라 불러? 임대인.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권에서는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수시킨 물건이고, 임대차 할 때는 뭐예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수시킨 물건이다.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디서 뺏겨왔어요? 전세권에서 그걸 뺏겨가는 거죠. 지상물 매수권은 지상권에서 가져온 거야. 부속물 매수권은 어디서 뺏겨온 겁니까? 가져온 겁니까? 전세권에서 가져온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뭘 만들었다고? 토지 임대차, 건물 임대차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646조. 1항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위하여, 자,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수시킨 물건. 아까 뭡니까? 테라스 이런 것들이야. 그러면 있을 때는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 전환과도 같다. 매수한 물건도 동일하게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기업번에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 쳤습니까? 강행 규정이고, 이 불리한 약정을 하면, 임차인이 불리한 약정을 하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되고요. 니은번에 임대차 종료한 때 발생합니다. 줄 것이고,
두 번째 줄 현관펜. 채무 불이행에 의한 해지가 된 경우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세요. 토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와 지상 매수 청구권 643조입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이 뭐야? 체험이 소금 채취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건물 수목 지상 시설이 현존할 때는 283조 내용이 준용된다. 283조가 뭔데요? 283조가 지상물 매수 청구이죠. 지상물 매수 청구입니다. 자, 그럼 밑에 283조 다시 한번 복수해 봅시다. 1항 지상권이 소멸할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 수목이 현존할 때는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할 수 있다. 자, 일단 지상물이 뭐 할 때 갱신 청구할 수 있어요? 현존할 때 갱신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 임대차에서도 지상물이 현존할 때 갱신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2항 지상권 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는 지상권자는 상당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의 수목이 매수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지상권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다고요? 임차인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임대차는 지상권과 전세권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옆에 페이지에. 자, 기업분의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요. 1차적으로 갱신 청구했다가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두 번째 줄에 무슨 권입니까? 형성권입니다. 무조건 사야 돼. 그 다음에 니은번에 가셔가지고 무슨 규정이야 중간에? 강행 규정이야. 자, 그래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줄 배제하기라는 약정을 하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뭐로 한다고요? 무효다 이 말이야. 됐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디귿번의 별표 채무 불이행으로서 임대차익이 해지가 되면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랬습니까? 이거 다 필요 없고 비용상한 청구, 필요비 유비 청구할 수 있고. 자, 근데 지상권과 전세권에서는 뭐는 청구를 못하고 지상권과 전세권에서는 필요비 청구 못하고 유입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둘 다 됩니다. 자,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부수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무슨 규정입니까? 강행 규정. 배제 특약은 무효가 되고 형성권이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청구를 못한다. 요 세 가지 그대로 있었죠. 공통점입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은 의무입니다. 241페이지. 자, 임차인은 자 의무가 있는데 뭘 연체하면은 차임 연체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차임 지급 의무가 있는데 640조 보면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몇 기에 달하면 몇 기? 2기입니다. 이게 261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640조 하고 있어. 찾지? 자, 몇 기 차임 연체하면은 2기 차임에 달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다. 자, 그 바로 밑에 가서 첫 번째 줄 것이고 몇 기 차임 달하면은 2기 차임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바로 임차물의 보관 의무. 자, 내가 지금 임차물을 빌려 쓰는 겁니까? 직급입니까? 빌려 쓰는 거죠. 그래서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 두 번째 줄에 현관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관할 의무가 있다. 찾습니까? 그게 포인트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넘기시고 되고. 자, 629조 갑니다. 1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양도 전대할 수도 있는데 할 때는 뭐 해야 된다고?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됩니다. 요거 말하면 돼요. 양도하거나 전대할 때는 누구의 동의?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 그것만 보면 돼요. 체크하시고. 자, 그리고 2항 갑니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할 때는 임대인을 해지할 수 있다. 동의 없이 양도 전대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동의 없이 양도 하면은 계약을 막을 수 있다고요? 해지할 수 있어.
그럼 오늘의 포인트는 뭡니까?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해지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가 있어. 아까 몇 기차 면치 하거나 2기차 면치. 그리고 동의 없이 양도전됐을 때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요거만 알면 됩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했어요, 벌써. 그 중간에 여러분 읽어보면 되겠지. 다 했잖아, 이제. 맞죠? 끝낼까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 겁니다. 앞에 안 한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우리 맨 뒤에 건 했어 벌써 지금. 임대차는 다시 설명할게요. 임대차가 뭔데요? 임대차가 618조 내용인데 임대인은 목적물을 뭐하게 하고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를 뭘 지급할 것을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승인하는 계약이 무슨 대차이다? 임대차 계약이다 이 말이야. 임대차 계약은 두 사람의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승인하는 낙성 계약이고 낙성 그 다음에 쌍무 서로 대가적 의미를 주는 쌍무 계약이고 유상 계약이고 불료식 계약입니다. 형식을 요하지 않는 거다. 돈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유상 계약이다. 여기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기간의 정한은 없는데 묵시적 갱신됐을 때 묵시적 갱신은 전세권의 법정 갱신, 묵시 갱신 같은 말이 같은 거죠. 자, 그러면은 내용은 어떻게 되는데요? 내용은 여기 있네.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전에 있는 뭐와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이 되는 거야.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세권 배우고 임대차 같이 배우는 게 좋다고 이게. 응?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뭘로 바꾸면 돼? 전세권을 임대차로 바꾸면 돼. 전에 있는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이 되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되는데 자, 여기서 법정갱신은 전세권 법정갱신은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과하고 몇 월입니까? 6월이지. 그런데 임대차에서의 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됩니까? 임대는 몇 월? 6월. 임차에는 몇 월? 1월. 동사는 5일. 6.15 공동선언 635조에 보면 나옵니다. 요 기간이 지나야 뭡니까? 소멸합니다. 근데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둘 다 몇 월이야? 금방 했잖아. 둘 다 몇 월? 6월이야. 갑이 소멸 통과를 하든 을이 소멸 통과를 하든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근데 임대차에서의 묵시적 갱신되면은 임대는 몇 월이고? 6월이고. 임차에는 1월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랬어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중요하다. 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맺으면 임차인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비용이 들어간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필요비와 유입비 상환 청구할 수 있죠. 자,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지상권과 전세권에서는 필요비 청구는 못하지만 유입비 청구할 수 있지. 근데 임대차는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했다가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토지 임대차 할 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이고 건물 임대차 할 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만 기억합니다. 강행 규정이지.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특 계약은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고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는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은 같은 말로 차임을 연체했을 때는 청구할 수가 없다. 됐어요? 요 두 개는 지금 몰라도 돼. 지금 요 세 가지가 가장 시험의 포인트야. 알겠죠? 자, 됐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 끝나면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사용 못하면. 의무는 뭔데? 차임 지급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목적물을 반환하는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무슨 의무가 있다? 인용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인이 고치려면 임차인은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게 아니고 남의 걸 빌렸으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고. 자,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차 정리했고. 자, 어디를 가냐면은 이제 지역권을 보도록 할 겁니다. 지역권. 자, 211페이지로 갑니다. 211페이지. 자, 지역권 갑니다. 지역권. 지역권.
자, 우리가 지상권과 전세권은 전부 다 물권인데 임차권은 뭐예요? 채권입니다. 예? 물건을 빌리는데 채권이야. 요즘은 뭡니까? 대부분이 뭐 합니까? 임대차를 합니까? 뭐 합니까? 전세를 합니까? 지상권 합니까? 전세는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지상권 잘 설정 안 하고 토지 같은 경우는 뭐 합니까? 토지 임대를 많이 합니다. 알죠? 그래서 임대차는 몇 문제 나옵니까? 임대차는 2문제 정도 나옵니다. 임대차. 알죠? 2문제 나오고 주임법, 상임법까지 다 하면은 5문제 나옵니다. 알죠? 그래서 주임법, 상임법은 지금 책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1월 달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에 간략하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지역권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상권 한 문제, 지역권 한 문제, 전세권 한 문제. 무조건 한 문제 고정이야. 자, 우리 책에는 211페이지 펴시고, 자, 58페이지 펴면 돼요. 판소노트 58페이지. 58페이지. 자, 이 지역권은요, 291조에 보면 나와요. 291조에. 지역권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판소노트에 딱 보면은, 이 공로입니다, 공로. 공적인 도로. 자, 이 갑의 토지이고, 을의 토지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데, 통행지역권입니다, 이게. 통행지역권. 여러분이 차를 타고 이제 쭉 몰고 가다 보면은, 차 타고 가다가 보면은, 주유소가 저 안에 있는데, 이 도로 쭉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쭉 나오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그러면, 여기 남의 땅인데, 요 부분을 사용해가지고, 지역권 설정해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주유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주유소는 공로, 도로와 붙어 있을 때, 뭡니까? 주유소 허가 떨어지죠? 그렇든지 아니면 공로에서 들어갈 길, 나갈 길을 딱 만들어 놓으면 사용할 수 있는 고란이 있으면 주유소 허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지거든요. 자, 이럴 때 무슨 지역권이라고 이게? 통행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통행지역권. 그래서 지역권을 설정을 하는데 헷갈리니까 한 개만 딱 그리고 이게 무슨 지역권이다? 통행지역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가 뭡니까? 승역지예요. 이어주는 토지, 승역지.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를 합니다. 요역지. 이어주는 토지를 승역지. 요역지. 자,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 반드시 한 필지는 어디입니까? 요겁니까? 요겁니까? 요건 지금 일부잖아, 그림이. 요거는 일부 또는 전부가 되지만 요거는 반드시 1필지가 돼요. 무슨 지가 반드시 한 필지입니까? 요역지가 한 필지입니다. 알죠? 한 필지. 반드시 한 필지. 여기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야. 반드시 한 필지. 자, 그래서 요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데 통행지역권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211페이지에 291조.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을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이 권리가 뭐예요? 지역권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역권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한번 찍어봐. 을이죠, 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사람. 권리가 있는 사람이 누구야? 을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보통. 얘가 얘한테 가서 요 좀 쓰자 이렇게 하는데 그냥 무상으로 할 수도 있죠. 맞아요? 둘이 친하면 무상으로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좀 사용하는데 돈 좀 줄게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돈을 주든 안 주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 설정해서 규정할 수 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나중에 등기법 시간에 배울 거야. 그럼 지역권 설정 등기는 요역지 합니까? 승역지 합니까? 아, 어디 땅 사용하는 거예요? 어디 땅? 승역지 땅 사용하잖아. 이게 시험 문제, 등기부 시험 문제야. 알죠? 어디 한다고? 승역지 토지 설정하지. 요 부분 사용한다고. 일부니까 뭘 첨부합니까 또? 도면 첨부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등기부 다 나옵니다. 시험 지문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일부에 설정할 때는 뭐 한다 그래서 아까 도면 첨부한다 했지? 맞지? 기억나요?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1시간밖에 안 됐어. 맞죠? 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럼 요역지에는 뭡니까? 요역지에는 편익을 받는 토지고 편익을 주는 토지를 뭐한다? 승역지를 한다고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211페이지. 자, 일단 291조 돼 있는데, 자, 밑에 보세요. 밑에, 법조문 바로 밑에, 지역권이란 어느 토지 편익을 위하여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용익 물권의 일종이다. 줄 것이면 되고, 그 다음에 통행할 때, 통행지역권. 네 번째 줄에 갑니다. 편익을 제고받는 갑의 토지를 무슨 지라 하고? 요역지. 편익을 제고하는 토지를 승역지한다. 이 사람 표현은요, 갑을 바꿔놨습니다. 알겠죠? 편익을 받는 토지를 뭐라고요? 요역지라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우리 저는 이렇게 표시했는데, 얘는 이렇게 갑을 바꿔놓은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밑에 가서요, 양갈로, 지역권의 성질에서 양갈로 1번. 비한전적이고 비배타적이고 공용적 성격이 강하다. 여기서 다 필요 없고요. 공용적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공용적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이게? 응? 여기 있는 을하고의 뭐 병이 전세권자다. 지상권자다. 그럼 이런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무슨 성격이 강하다? 공용적 성격이 강하다. 그것만 딱 그러면 돼요. 무슨 성격이 강하다? 공용적 성격이 강하다. 자, 부종성의 별표 두 개 넣으셔야 돼요. 부종성. 부종성. 자, 보세요. 부종성. 자, 설명 들어갑니다. 요역지 소유자가 을이잖아. 요역지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가면, 요역지 소유권이 병이 넘어가면 요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권도 따라 넘어가죠. 네?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병이 넘어가면은 지역권도 같이 따라 넘어가 안 넘어가? 따라 넘어가더라. 이게 부종성입니다. 붙어서 같이 주는 성질. 그래서 이제 뭐라 되냐면 부종하여 이전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어. 이게 부종성과 무슨 성에 가는 내용입니까? 수반성 내용입니다. 자, 그럼 부종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밑에 292조 법조문 자체 그대로 나옵니다. 별표 생겨 놓으셔야 돼. 지역권은 가장 많이 나왔던 거야.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면 찾습니까? 붙어서 같이 넘어가고 부종이 뭐야? 넘기면 요 사람이 요 소유권을 넘기면 소유권도 없어지고 뭐도 없습니까? 지역권도 같이 없어지죠? 붙어서 같이 주는다 이 말이에요. 부종성. 부정하여 이전한다. 여기 형판입니다. 부정하여 이전하며 또는 볼게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한다. 그 다음에 2항에 또 별 표현하셔야 돼. 지역권은 분리양도 될까 안 될까? 분리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을 하지 못한다. 분리양도 절대 안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칠판 봐봐.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지역권 따라 넘어가잖아. 지역권은 다른 사람이 가고 요역지 소유권은 다른 사람이 가게 이게 된다 안 된다? 분리양도가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292조 2항이 시험에 6번인가 7번 나왔어요. 알겠죠? 분리양도할 수 있다 나오면 무조건 X. 분리양도 안 돼요. 이게 부종성 수반성 얘기입니다. 부종하여 이전한다 됐어요. 뭐에 따라 넘어갑니까?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지역권은 따라서 넘어갑니다. 등기 없이 넘어갑니다. 분리양도 돼 안 돼? 안 된다.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된다가 하는데 그게 저당권의 목적이 돼야 안 돼. 저당권 설정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담보, 저당권의 목적이 돼야 안 돼. 됩니다. 22회 때 시험에 얘기 나왔어요.
다음 중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권리를 고르시오. 1번 지역권, 2번 지상권, 3번 전세권. 답 몇 번입니까? 지역권이 1번이 답이었어요. 알겠죠? 저당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 권리는 뭐라고요? 지역권입니다. 용익물권 중에서 유일하게 저당권 목적이 안 되는 건 은행 대출 받을 수 없는 건 뭐라고요? 지역권입니다. 알겠죠? 지역권은 은행에 담보대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 제일 중요하고요. 넘기시면 됩니다. 대가나 존속기간의 규정은 없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때 지역권의 취득은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거는 뭡니까? 두 사람 합의 플러스 등기가 취득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입니다. 첫 번째 줄. 설정계약과 등기에서 취득하는 게 일반적이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요역지는 한 필지해야 됩니까? 반드시 한 필지해야 됩니까? 일부도 됩니까? 반드시 한 필지. 자, 그림 봐봐. 이 기억이 안 나면은 이 그림을 연상해야 돼. 요역지는 반드시 뭐라고요? 한 필지. 일부 되는 거는 승역지. 됐죠? 그러면 안 헷갈린다. 32회 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32회 기출. 자, 그리고 시효에 의한 취득 납니다. 계속되고 표현된 현관 편이시고. 자, 우리가 점유 취득 시효는 몇 년간? 20년간. 그 다음에 평원 공연하게 자주를 하고 세 번째 뭐함으로써 등기함을 취득하잖아. 근데 여기서 플러스 지역권은 반드시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만 됩니다. 여기에 판례 내용이, 요 판례 내용이 시험에 나왔는데 통로를 개설해야 돼, 안 해야 돼?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도로를 개설하든지 요런 경우에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 한다고. 알겠죠? 통로를 개설하거나 도로를 개설했을 때 계속되건 표현된 지역권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자, 294조.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자, 현관편에 대해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245조가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옆에 적어놔. 점유취득시효의 규정이 준용한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나머지 다 필요 없고 맨 밑에 판례 나와, 판례 나와 맨 밑에 별표 2개 해놓으셔야 돼. 요거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시효의 만료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바로 밑에 뭘 개설해야 된다고? 통로 개설을 요건으로 한 것으로 한다. 맞죠? 통로 개설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찾습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라는 건 뭡니까? 통로가 뭐 돼야 돼? 개설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의 포인트는 지역권이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인데 뭘 개설해야 된다고? 통로 개설해야 돼. 이 판례 모르면 안 돼. 알겠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나오면 통로 개설해야 돼. 알죠? 그럼 통로 개설해야 내가 뭡니까? 도로 닦고 이래야 내가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자갈 깔고 뭐 시멘트 깔고 이렇게 해야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행사했네. 시효 취득할 수 있어. 알겠어요? 몇 년 지나면? 20년 지나면. 오케이?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중개사 하겠다고 한다면. 야, 내가 이제 통행 계속 하고 있는데 시효 취득하려면 어떻게 되는데?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야, 자갈 깔고 도로 닦고 뭐 시멘트 깔든지 해. 그래야 뭐 할 수 있다고?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설명 되겠나? 믿을게 그냥 믿을게. 알죠? 이 판례 공부하는 이유가 뭔데요?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야, 너 지금 18년 동안 통행하고 있는데, 야, 단순 통행하면 안 돼. 도로 깔고 정비하고 딱 해야 돼. 핵심 뭐야? 통로 개설이야. 그랬을 때 시효 취득할 수 있어. 알겠죠? 시효 취득하기 위한 요건 무슨 말 알겠죠? 통로 개설해야 돼. 설명 되겠지? 여러분이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땅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거 막 생긴다니까. 예? 이 남성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거. 여성분들은 아파트만 해도 먹고 살지만 요즘은 이제 아파트 못 먹고 살죠 지금. 그래가지고
자, 그렇다. 하여튼 알아놔야 된다. 옆에 갑니다. 지역구 소멸. 또 줄 거는세요. 목적물이 멸실하거나 존속기간 만료되거나 포기, 소멸시, 혼동 이럴 경우에 소멸합니다. 이게 우리 공통의 소멸 사유 아닙니까? 자, 됐고요. 자, 전세권 했죠? 했죠? 자,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지역권에서 다시 정리를 좀 하면은 지역권이 뭔데요? 쉽게 얘기할게. 지상권은 뭔데요? 지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위에 지상에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 건물 쓰면 공장을 만들 수 있죠. 네. 조금 이따가 쉬는 시간에 주세요. 저희 때 감정 없죠? 뭐 던지고 요즘 막 던지고 입으로 막 이렇게 간접이 많아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시. 자, 지상권은 토지를 빌리는데 그 지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건물, 수목, 공작물을 누가 만듭니까? 을이 만들잖아, 저게. 그래서 이제 뭡니까? 계약 기간 끝나면은 토지는 각 거지만 위에 지상물이 누구 겁니까? 을 거니까 지상물 매수권을 행사하는 거야. 아시겠죠? 토지를 임차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토지 임차에도 건물, 수목, 공작물 누가 만들어? 임차인이 만들었잖아. 맞지? 그럼 계약 기간 끝나면 매수 청구할 수가 있어 없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또 뭐 떠들었어요? 자, 지역권. 지역권은 뭐냐면 그 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이 지역. 그렇죠? 통행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사용한다. 이게 뭐예요? 통행지역권입니다. 그리고 지역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망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한강이야, 태양강이야. 관망에서 아무것도 짓지 못하게 관망지역권 설정할 수도 있고 용수지역권, 물 땡겨오는 지역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무슨 지역권이야? 통행지역권이야. 그럼 반드시 한 필지는 뭐 해야 돼? 요역지. 일부 되는 거는 승역지.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또.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지문이 나오는데, 시험에 이게 한 5번 나왔습니다. 반드시 한 필지는 뭐라고요? 요역지. 알죠? 요 시험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가 부종성 292조. 자, 요역지 소유권은, 자, 뭐 어떻게입니까?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292조 1항 있죠? 그 다음에 2항의 중요한 게 뭐야? 분리양도 돼, 안 돼? 안 된다. 분리양도 할 수 있다. 시험에 5번이가 나왔어. 정말 잘 된다. 맞죠? 얘는 거의 고정이 돼. 그리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뭘 개설해야 돼? 그렇죠. 요거 시험에 3번 나왔어요. 통로 개설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지역권은 내가 통행지역권을 예를 들어서 통행하기 위해서 지역권 설정하는 건데, 자, 어디에 합니까? 승역지 설정합니다. 맞죠? 근데 요역지 소유권 넘기면 지역권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간다. 부종성입니다. 알겠죠? 분리양도 돼, 안 돼? 안 되고 저다고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CO치 들어갈 수 있는데 뭐 해야 된다고 반드시? 통로 개설을 요건으로 한다. 급할래 잊어버리면 안 돼. 됐어요? 여기 됐어. 오늘 요 3가지 지문은요, 시험 칠 때마다 나온다, 이거, 얘들. 알죠? 얘 빼고 요 2개는 거의 매번 낸단 말이에요. 그럼 모의고사 시험 치거나 칠 때마다 이 지문을 깔리고 나머지 지문을 섞어서 넣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자, 한번 물어볼게요.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환 청구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요거는 판소도 36페이지 보면은 지역권과 저당권은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니까 돼 있어요. 그래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요거 시험에 올해 나왔던 겁니다. 또 요거도 5번 이상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 3가지는 무조건 시험 지문에 깔리는 지문이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요 3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한 필지 무슨 지다? 요역지. 부정하여 이전합니다. 분리양도 돼, 안 돼? 안 된다. 그 다음에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뭐를 수반하지 않으니까? 점유를 수반하지 않거든요. 점유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반환 청구한다. 요거는 저당권과 동일적으로 쓰고. 저당권과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어디로 가냐면은 220페이지.
담보물권 쪽으로 갑니다. 자, 좀 쉬었다가 담보물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입니다.